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졸업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경기대학교는 교명 때문에 경기도에서 새로운 도립대학으로 오해받곤 하지만 1947년 서울 종로의 조양보육사범학교에서 출발한 사립대학입니다. 1979년 수원 이전이 인가되면서 지금의 수원 캠퍼스가 자리 잡았고 서울 서대문 충정로에도 캠퍼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 캠퍼스는 광교산 초입의 자리에 정문 옆이 곧 등산로 입구입니다. 주말이면 등산객들이 학교 앞을 지나 산으로 오르고 봄이면 벚꽃을 보러 온 시민들로 교정이 붐빕니다. 후문 쪽에는 신분당선 광교 경기대역이 있어 역 이름에 학교가 함께 새겨진 대학이기도 합니다. 건축학과는 1979년 건축공학과로 출발해 현재는 창의공과대학 소속 5년제 건축학과정으로 운영되며 2009년 한국건축학 교육인증원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대 건축학과 친구들의 졸업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관님의 플루이드 앵커링입니다. 현대도시는 수직과 수평으로 팽창하고 교통기술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이동시간은 줄어들지 않은 채 사람들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났습니다. 교통의 역설입니다. 동시에 넓게 퍼진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경험하려는 욕구는 커졌는데 이를 충족하려면 매번 새로운 거처를 소유하고 마련해야 해서 자원의 막대한 중복 소모와 부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 곳에 닻을 내리는 고정된 정주성에서 벗어나기를 제안합니다. 주거를 더 이상 소유해야 할 부동산이 아니라 광역 이동망을 따라 자유롭게 결합하고 분리할 수 있는 동산이자 구독 서비스의 개념으로 재정의합니다. 거시적 교통 흐름이 교차하는 거점에 영구적인 기반 시설인 허브를 세우고 개인의 삶을 간결하게 압축한 주거 모듈을 자유롭게 꽂고 뺄 수 있는 이동식 모듈러 허브를 구축합니다. 청년 세대가 자본의 제약 없이 다양한 장소에서 도시를 경험하고 소모적인 통근 시간을 삶의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리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주거 모델을 제시한 작품입니다. 이채연님의 존엄한 죽음을 위하여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크게 연장시켰지만 삶의 마지막 과정까지 인간답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말기 환자들이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병원 침대 위에서 통증과 고립 속에 보내며 삶을 정리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충분한 시간을 나눌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대상지는 1985년 충주댐으로 조성된 인공호수인 충주 인근 소백산맥과 남한강 물줄기가 만나는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입니다. 이곳에 80병상 규모의 호스피스 전문 병원과 생전 장례식장을 함께 계획했습니다. 병동은 경사지형을 따라 배치해 모든 병실이 충주호를 향한 조망과 자연 채광을 확보하고 가족들이 환자의 집에 놀러온 것처럼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넓은 창과 테라스를 갖춘 1인실만으로 구성했습니다. 아래층에는 가족 객실과 상담실을 두어 이별을 준비하는 가족까지 돌봄의 대상으로 품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생전 장례식장으로 이어지며 삶의 마지막 과정을 하나의 연속된 경험으로 연결한 작품입니다. 김준님의 더 넥스트 어스 프로젝트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지구의 낭비적인 에너지를 넘어 인류의 시선은 우주를 향하고 있고 단순한 탐사를 지나 장기적인 생존과 정착을 논하는 스페이스 3.0 시대가 열렸습니다. 극한의 달 환경에서 인류가 생존할 해답을 항공우주 과학자들이 수집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에서 찾습니다. 지형도 데이터로 3D 지형 모델을 만들고 주거와 태양광, 지구 교신, 연구 가치, 위험 지역의 우선순위에 따라 구역을 나눈 뒤 경사도를 계산해 가장 안전한 최소 비용 경로망을 뽑아냅니다. 에너지는 원자력 전지의 SMR, 전고체 배터리, 지하 온도차를 이용하는 열전 발전으로 확보하고 달표토의 규소와 알루미늄, 크립 광물과 히토류, 사멜륨, 현무암 섬유를 현지에서 채굴했습니다. 극지방 영구 음영지역의 얼음은 무인 로버가 굴착해 물과 전력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현지 자원 활용과 로보틱스 기반 디지털 패브리케이션을 융합해 유인 탐사를 위한 무인시공 시스템을 제안한 작품입니다. 박은정님의 양육시설의 담장을 허물어 동네 만들기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보호대상 아동이 급증하면서 아동 양육시설은 대규모 집단 수용시설로 변해왔습니다. 높은 담장과 물리적 경계가 강화되었고 시설은 보호의 공간인 동시에 지역사회와 단절된 폐쇄적 공간으로 굳어졌습니다. 복도식 구조와 반복된 실들은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약화시키고 퇴소 이후 사회로의 전환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져 지속적인 관계망이 부족합니다. 매년 약 2,500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사회로 나가지만 일반 청년보다 대학 진학률과 삶의 만족도는 낮고 심리적 고립감은 높게 나타납니다. 대상지인 은평구 응암 1동은 공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으로 이곳에 아동과 청년, 주민이 함께 사는 단지를 놓습니다. 대지를 20m 그리드로 나누고 주변 저층 주거의 생활 스케일에 맞춰 10m 건물 단위로 세분화해 분절된 건물군을 배치해 도서관과 카페, 텃밭 같은 생활 인프라를 공유해
마을 전체가 돌봄을 나누게 한 작품입니다. 황재현님의 헤테로모픽 인터벤션, 이영의 개입입니다. 건축이 국가적 대의나 거시적 목적을 위해 정작 가까이 사는 이들을 배척하는 일이 있습니다. 동작대교는 남북 분단과 사회 이념 체제 경쟁, 군사적 긴장이 얽히며 급하게 지어진 교통 구조물로 국민을 위한다면서도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과 차량도 쓸 수 없는 넓은 잉여 공간과 불필요할 만큼 길게 뻗은 고가 구조, 이질적인 램프와 급격히 끊긴 듯한 교량 구조물이 남았고, 용산 남부의 도시는 맥이 끊긴 채 고립됐습니다. 이제는 퇴색되어버린 분단의 잔재를 다시 바라볼 때가 되었다고 보고, 왜곡성이 가장 짙게 드러나는 북단 접속부를 재구성합니다. 차량 통행 구간을 축소해 효율을 비효율로, 고속을 저속으로, 아스팔트를 잔디와 흙으로, 주차 공간을 상주 공간으로 반전시킵니다. 기존 기둥과 거더 같은 구조체만 남기고 새로운 기입은 정직한 직교 체계가 벗어난 자유로운 사선으로 삽입해 통행 중심이던 다리에 휴식과 만남, 감상을 들여놓은 작품입니다. 김혜연님의 Negotiated Commons, 도심지 지하공간 재정의입니다. 도심은 압축 성장하며 지상공간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지하는 여전히 부수적인 공간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강남은 그 역설이 가장 뚜렷한 곳입니다. 오래된 필지구조와 이면블록의 단절은 오늘날의 도시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데, 대규모 재건축은 이를 해결하기보다 도시 맥락을 지우는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상을 지우는 대신 필지 아래 지하를 연결하고 공유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지하가 사적 권리와 공공성이 협상하는 새로운 도시 개반이 되는 것입니다. 분절된 지하를 하나의 공유 인프라로 통합하면 높은 집가 탓에 개별 개발로는 불가능했던 대형 체육시설이 실현되고, 협업과 연구, 휴식이 가능한 유니버셜 스페이스가 스타트업 사옥의 한계를 넘어선 업무 생태계를 만듭니다. 여유로운 주차를 지하에서 확보하면 지상은 보행과 커뮤니티의 열린 공간으로 회복됩니다. 도시를 철거하지 않고 점진적 변화로 기존 구조를 재조직하는 작품입니다. 이혜원님의 헤리티지 인 플로우입니다. 서울 도심에는 여전히 수많은 공장시설이 남아있고,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기능을 다하고 멈춰서는 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기능을 멈춘 산업유사는 그 공간을 넘어 주변 지역의 시간까지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영등포 대선 제보는 원맥의 저장과 재분, 출하가 이루어지던 산업시설이지만 지금은 삼면이 막힌 부지구조와 시장, 철공소, 고가도로에 둘러싸여 도시의 흐름에서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일시장과 물레동의 산업예술 생태계, 물레역과 타임스퀘어에서 이어지는 보행 흐름을 부지 안쪽으로 끌어들입니다. 주변의 성격에 따라 대지를 예술문화, 시장생활, 상업체류의 세 영역으로 나누고 기존 공장군을 모두 보존하는 대신 공정의 핵심이던 사일로와 제분공장, 주요 창고동만 리노베이션했습니다. 대지 중앙에 삼각순환형 코어가 세 방향의 보행을 받아 각 영역으로 분배하고, 코어에서 뻗은 보행로가 흩어진 공장동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잇는 작품입니다. 최성희님의 어반 플러드 레이어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회복과 수용을 위한 도시계획으로 도시를 만들어왔고, 당장 살 곳을 마련해야 했기에 환경 같은 기본 조건은 고려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지대와 저습지에 만들어진 강남은 끝없는 침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늘면서 침수는 줄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도시 재난이 되었고, 2022년 강남구 침수 사고 이후 서울시가 침수지도와 흔적도를 만들 만큼 큰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런데도 화재는 소방법과 피난 규정, 지진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로 대응하는 반면 침수에는 침수구역 개발 제한만 있을 뿐 구체적인 법률이나 대응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달리 공원처럼 지면화되어 재난 시에는 쓸모가 없어진 공개 공지에 주목합니다. 기존 도시를 철거하는 대신 건물을 유지하고 새 건물을 수용하면서 공개 공지를 들어올려 이어붙인 새로운 레이어를 얹어 침수 때도 도시가 제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박성진님의 어반 플로우, 경계를 넘어 도시 조직을 연결하는 새로운 보행 흐름입니다. 서울에는 넘기 힘든 선이 있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하천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와 철로처럼 도시를 구분짓고 보행 흐름을 막는 선들입니다. 6.25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도시에는 판자촌이 자리했고, 홍수 피해가 우려되던 수변부가 이들에게 보금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압축 성장기에 급증하는 인구를 감당하려 판자촌을 정비하면서 그 땅에는 제방이 쌓였고, 그 위가 도로와 철로로 쓰였으며, 제방 뒤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도시와 자연 사이에 넘기 힘든 선이 생겼습니다. 수변 공간의 중요성이 다시 인식되고 있지만 접근 과정은 여전히 쾌적하지 않고 1차원적입니다. 개발도 운동시설과 조경시설 설치처럼 소극적이고 일방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강을 사이에 두고 두 지역이 이어지는 대신 자연 요소가 오히려
도시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향의 흐름이 모이는 교차점을 상부로 들어올려 새로운 연결 가능성을 만들고 그 노드의 입체적 보행 동선과 프로그램을 담아 도시에서 자연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든 작품입니다. 현건님의 플랫폼 비욘드 더 그라운드입니다. 여의도의 공간적 정체성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간이 비행장 활주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말 서울의 인구 팽창과 안보 상황에 대응하는 한강 연안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며 윤중제 축조를 통해 상습 침수지가 상시 이용 가능한 대지로 바뀌었고 국가 주도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길이 1.3km, 폭 177m의 거대한 아스팔트 단일 공간인 516 광장이 구축되었습니다. 이후 공공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금의 공원이 되었습니다. 도심 속 중요한 녹지이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하나의 지면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평면적인 공원에 머물러 있습니다. 공원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그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잠재력이 높은 지점에만 최소한으로 개입합니다. 지형을 부분적으로 절개해 들어올리면 상부는 공원과 보행, 내부는 전시와 휴식, 하부는 광장과 공연이 되어 공원을 대체하지 않고 도시와의 연결을 강화하는 작품입니다. 전원진님의 위빙 더 프로세스입니다. 도시는 성장 과정에서 하천을 덮고 속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걷는 과정의 즐거움은 사라지고 목적지라는 결과만 남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은 의류의 생산과 판매가 하나의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산업 생태계이지만 오늘날 그 생산의 과정은 빠른 소비의 흐름 뒤에 가려져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군복 등을 재활용해 판매하며 평화시장이 탄생했고 1990년 아트프라자를 시작으로 밀리오레와 두산타워가 이어지는 소매 쇼핑몰 전성시대를 지나 DDP 건립과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장악까지 동대문은 계속 소비의 얼굴만 앞세워 왔습니다. 복개된 대학천을 복원해 도시의 속도를 늦추고 평화시장과 동화시장 내부에 오픈코어와 생산 프로그램을 삽입해 숨겨진 제작 과정을 도시의 경험으로 드러냅니다. 천변을 따라 길게 놓인 메스의 중간을 덜어내 시야를 열고 수직 그리드를 삽입해 머물고 만나는 수직 광장을 만든 작품입니다. 최지훈님의 패치워크, 학교, 사고의 시장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AI는 지식 전달과 정보 생산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고 반복적인 지식 전달과 정보 습득은 점차 개인 단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지식 전달 기능을 AI가 대신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사고의 고립성에 주목합니다. 학습이 개인 중심으로 전환될수록 사고 또한 개인 안에 머무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팀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발표 자료와 스케치, 모형처럼 사고가 시각화된 흔적을 학교 전체를 연결하는 매개체로 바라봅니다.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좌판과 상품을 마주하는 전통시장의 구조에 착안해 팀테이블은 좌판이 되고 사고의 흔적은 상품이 되며 전문실과 개인학습실은 목적지, 그 사이의 동선은 사고가 교류하는 골목이 됩니다. 6인을 기본 단위로 하는 러닝 플레이트를 패치워크처럼 이어붙여 하나의 거대한 학습판을 구성한 작품입니다. 이용훈님의 포스트워크 시티입니다. 노동은 생존을 위한 행위에서 출발해 생산과 효율의 도구가 되었고 다시 정보 처리와 의사결정으로 옮겨가며 도시를 조직해왔습니다. 그러나 AI와 자동화가 사무 노동을 대체하면서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비중은 줄어들고 제레미 레프킨이 말한 노동의 종말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일이 사라진 도시에서 인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대상지인 테헤란로는 금융과 IT, 스타트업이 밀집된 지식노동의 중심지이지만 재택근무 확산과 사무공간 축소로 공실률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전면부 업무지구와 이면부 주거지로 분리된 이중적 구조 탓에 공공공간이 부족하고 보행 환경도 끊겨 있어 노동이 사라지면 이 도시구조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오피스 건물 사이 유유공간을 활용해 저층부에 공공과 상업, 생활 인프라를 넣고 중층부를 비워 녹지를 확보하며 1인 주거 모듈과 생태 공간, 생산과 관계 공간을 결합한 클러스터로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한 작품입니다. 정성윤님의 엔지니어드 엔카운터입니다. AI와 알고리즘의 발전한 시대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시대의 건축가는 무엇을 읽고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방식으로 공간의 조건을 조직해야 하는가? 두 질문이 만나는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더 개인에게 맞춰진 환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플랫폼은 각자에게 맞는 정보와 취향, 관계와 속도를 제공하고 사람들은 익숙한 장면만 선택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낯선 타인의 몸과 시선, 거리와 움직임을 다시 의식하게 만드는 공간 조건을 제한하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같은 시간과 장소에 모여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도시적 사건인 공연에 주목했습니다. 설계 과정에서 AI와 알고리즘은 이미지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방대한 도시와 행위 데이터를 읽는 리서치 도구이자 번역 장치로 쓰였습니다. 도시 타입과 군중 규모, 이벤트 성격을 입력값으로 삼는 프로토콜 알고리즘으로 기본 공간 문법을 구축하고 이를 실제 도시 조건 위에 얹어 조율한 작품입니다. 이지한님의 커넥티드 커먼스 코-이볼빙 스타트업 시스템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공유경제의 확산은 공간의 가치를 소유에서 접속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공간을 소유하기보다 필요한 자원과 시설, 사람, 프로그램에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지만 기존 도시는 개별 필지와 건물 단위로 소유되고 운영되며 단절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인 강남구는 서울 내 스타트업 분포가 약 40%로 가장 높고 외부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53.6%가 강남과 서초에 몰려있는 창업축입니다.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의 5년 생존율은 34.7%로 OECD 평균 50%에 한참 못 미치는데 개별 건물 단위로 운영되는 오피스 블록이 공유 장비와 실험실, 테스트베드, 피칭 공간 같은 복합 인프라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오피스 사이에 공중 플랫폼을 삽입해 AI와 미디어, 푸드, 드론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연결하고 실험과 제작, 전시, 피칭, 주거를 하나의 순환구조로 통합한 작품입니다. 이동훈님의 휴머노이드 메디칼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특이점의 시대를 향해 로봇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로봇을 위한 미래형 병원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로봇은 중앙 진단센터에서 상태를 진단받고 손상된 구조와 기능에 따라 각 모듈 존으로 이동해 기계적 수리와 보정 과정을 거칩니다. 칩셋을 교체하고 알고리즘을 재학습시키는 뉴럴, 카메라와 라이다, 자이로 센서를 보정하는 센서, 구동 모터와 관절, 골격 프레임을 다루는 모션, 배터리와 전력 계통을 정비하는 파워, 외장과 인공 피부를 다시 입히는 스킨의 5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휴머노이드는 단순히 수리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지 않고 자연환경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기에 수리를 맡은 로봇은 변수 적응 버블을 통과하며 인간과 자연이라는 변수에 대응해 비로소 사회적 휴머노이드로 진화하는 작품입니다. 최이윤님의 더 넥스트 시티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도시 그리드의 조직 개념은 각 시대의 이동 방식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이동 체계가 바뀌면 도시의 평면 질서도 바뀐다는 뜻입니다. 자율주행 5단계와 PBV가 활성화된 2045년의 이동수단은 더 이상 운전자가 조작하는 기계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제어하는 도시 단위가 됩니다. 자율주행 기술만 도입해서는 안전성과 지속가능성, 형평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여지가 적기에 새로운 인프라를 담을 도시 조직 개념 자체를 제안합니다. 통과와 통행이 주 목적이던 기존 도로는 평면적이었지만 앞으로의 도로는 빠른 흐름과 느린 흐름으로 구분되어 충돌을 줄이고 나뭇가지처럼 양옆과 위아래로 다층화됩니다. 도로와 도시 인프라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다층화된 동선을 가지며 도로 사이와 위아래에 생겨난 공간에 프로그램이 결합되어 대교 위로 번식하듯 뻗어나가는 작품입니다.